이 세상에 인간만큼 사랑에 진심인 생명체가 있을까요? 한 발 더 나가서 그 사랑에 결실을 맺겠다며 결혼이라는 제도까지 만드는 생명체, 아마 인간이 유일하겠죠?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요, 사랑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인간은 왜 결혼을 할까? 설렘을 넘어 질투, 집착에 이르기도 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과학적 대답을 찾는 시간 마련합니다. 이독실 레이디 제인 누나 가지마. 엑소도 함께하는 과장창. 네, 안녕하세요. 과거로 장친계 창피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가코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누가 보고 싶으셨나요? 저요? 저는 일단 뭐 지혜 누나. 지혜 누나? 이제 본명으로 이제 부르는 게 거의 그 친근함의 어떤 그러니까. 생색이잖아요. 아 이거 방송에 불러도 되나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네. 지혜 누나. 약간 제가 처음에 그거 못 알아들었을 때 네. 약간 그런 거 느꼈어. 자괴감 느꼈어. 나만 모르네. 다들 아는데. 일부러 그러잖아. 일부러 그러니까. 본명 부르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친하다. 독실 형도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요. 네. 진짜지? 진짜지. 네. 자,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뭐야? 그냥 대충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레이디 제이님의 시작은 여신이었습니다. 아, 그쵸. 홍대 여신으로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죠. 저도 예전에 로더필에서 처음 추억의 뵀어요. 프로그램이다. 그쵸? 네, 네, 근데 네. 그때 보면서 저 상큼한 사람 누구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10년 전입니다. 네.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네, 네. 전, 그땐 저도 어렸군요. 저도 그 레이젠 누나랑 처음이 이제 과장창이었는데 과장창. 그 과장창 첫 시작이 거의 7년 됐거든요. 진짜 시즌 1 이야. 첫 녹음 때 기억이 진짜, 나네요. 6년 7년 됐는데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요. 근데 누나는 안 바뀌어서 그대로야. 아유 감사합니다. 더 예뻐졌어. 이게 그래서 사랑을 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빨리 결혼하고 나면 바싹. 근데 진짜 왜 우리 맞다 존댓말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반말하는 건가요? 아니 뭐 편하게 하세요. 우리 원래 가족사 시즌 1에 반말로 했으니까 그렇죠. 오늘 에피소드 그럼 서로 반말 편하게 하는 걸로 할까요? 네네네. 네. 독실 형은? 해보세요. 나만 손해 보는 건가? 네. 오늘은 말 놓는 시간. 네. 어쨌든 우리 레이지님 결혼식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들 다 하는 결혼 뭐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민망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레제 누나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너무 예뻐졌어. 아 그래요? 나 되게 놀랬어. 그래서 네, 다른 여러분들 사람이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아쉬워요. 이게 약간 이제 진화론적으로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팟빵으로 한번 들으시고 네. 또 유튜브로도 한번 꼭 들으셔야 보셔야 됩니다. 됩니다. 너무 좋죠. 아름다움이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미모.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다. 뭐 얼마나 뭐 예쁘길래 들어왔다. 뭐야? 이러고 나가신다고요. 일단 봐야 돼. 일단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엑소님 그러면 또 엑소를 모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이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레제 누나 보면서 설렌 적 있다 없다? 당연히 설렌 적 많죠. 저는 지금도 설레고. 매 순간 매 초 제 머리에서 이제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페니레티라민, 지겹다, 아드레날린. 저는 누나를 처음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매니저분이랑 이렇게 딱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가 굉장히 이 하이탈 같은 그런 그러니까 웃는 얼굴. 남희석 씨가 생각나네요. 멀리서부터 딱 들었는데 이게 후광이 펼쳐지면서 야, 맞아. 이게 연예인이구나. 되게 조심스러웠어.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누나가 처음 보자마자 아이스 브레이킹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녹화하자마자 야 우리 말로 차. 맞아. 그때부터 되게 왜 이렇게 경박스러워? 그랬다고 합니다. 네. 경박스러웠네요. 근데 진짜로 네. 우리 과장창의 안방 마님이죠. 우리 레제님 결혼식이 정말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과장창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춤형 게스트로 모신 분이 바로 우리 엑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7년 전에 만나고 7년 동안 짝사랑 이건 비밀이구나. 자, 우리 엑소님 정말로 네. 잘 오셨고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은 뭐 이제 이 방송 업로드 기준으로 이틀 뒤에 이제 레지앤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랑, 결혼, 어. 뭐 사랑의 거와 결혼의 가
네. 뭐 이제 이런 조물처럼 것도 해서 과학으로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 풀 수 있죠. 사실은 이면에 굳이 이 주제를 왜 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쵸? 정말 애틋합니다. 근데 아마 제 엑소가. 기억으로 레제 누나랑 저랑 그 첫 화에 네. 약간 사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제가 턱 빠진 얘기했어요. 키스하다가 턱 키스하다가 빠진 얘기를 턱이 빠져가지고. 엑소가 그 과장성 시즌 1 첫 편을 들으시면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키스를 3시간 하다가 턱 빠진 얘기는 제가 살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내가 3시간 했구나. 아니 어떻게 키스를 3시간을 하나. 그래서 이제 빠져가 이걸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데 아 진짜? 못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눌러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안 되죠. 어눌한 발음으로 계속 이제 빠지고는 이제 끝나고 이제 잘가 빠진 걸 그 당시 파트너분은 몰랐어요. 일부러 모른 척했죠. 어. 워낙 부끄러우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워낙 어릴 때라서 20대 초반. 야, 풋풋할 혈기왕성할 때. 때라서.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대체 이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끝까지 힘이 빠지잖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아 저는 진짜 그런 적 아니야. 누나는 내 기억으로 그때 가장자 출생 초창기 때 헤어진 남자친구 보고 싶어서 일본까지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턱은 빠진 적 없지만 저도 한때 미쳐서 해외까지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으러 모르는데 적이, 갔어요 그냥. 모르는데 갔던 적이 이게 있었습니다. 로맨틱하다. 턱 빠진 것보다 더 로맨틱한 느낌인데 예, 이게 다 예, 과학이거든요. 이게 왜 과학이냐고 이게.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어. 사실 여러분이 과학을 차갑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주제는 정말로 따뜻한 과학. 그래서 레이디 제인을 떠나보내면서 동생 엑소가 정말 하고 싶은 복잡 미묘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과학 이야기. 누나 가지마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나 가지마. 네. 일단 첫눈에 반했다 말씀하셨죠. 후광이 비쳤다. 네. 근데 반한 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네. 난 당신한테 반해서 숨기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옛날에 키스할 때 3시간 키스했던 남자야. 이렇게 오히려 더 센 척을 하는 겁니다. 반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방송인이었거든요. 반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3시간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눈에 반한 지금 이제 예비 신랑. 그렇죠. 네. 그분이 첫눈에 반했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저한테 첫눈에 반한 걸 제가 그때 본 사람으로서 네. 그건 절대 숨길 수가 없다. 맞아. 알았어요. 상대방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약간 동공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긴장되고. 어디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동공이 이상하게 당황한. 까매지면서. 맞아. 까매진다는 게 결국에는 이 확장되는데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되면은 이게 싸움 도망 반응이라 그래서 착 확장되거든요. 그 사람을 잘 눈에 많이 담기 위해서. 화가 나서 보자마자 때리고 싶어도 확장되잖아요. 때리고 싶다 확장되죠. 약간 비슷한 원리긴 하죠. 비슷한 기자에서 시작되지만 그 느껴지는 감정은 당연히 다르다. 그 상대방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동공이 뭔가 이상하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첫눈에 반한다는 게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 진짜 얼마 만에 반할 수 있을까?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 이유가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더 예리하고 첨단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1분, 뭐 5분 이랬다가 이제는 10초, 7초까지 내려왔다가 아니면 요즘 MZ세대들이 너무 빠르게 그냥 사랑에 빠지고 빨리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투투데이 챙기고 막 우리 사귄 지 2시간 됐으니까 챙기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화가 났나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못해서 독실은 그렇지 못해서 사랑은 오래 하는 겁니다. 근데 오래 하는 거라도 이 사람이 뭐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상형을 만나면은 지금 최근 연구 결과는 0.2초 만에 그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대요. 1초도 안 돼서. 1초도 안 돼서. 그래서 0.2초 만에 뭐 바소프레신, 그다음에 페니라티나민,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순간 쫙 나오면서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결과들이 나오는데 최근 또 흥미로운 결과가 이게 사실은 거의 높은 비율로 성욕이 올라온다라고도 결과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상대방이 어쨌든 사람마다 이 기호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취향이 죄송합니다. 취향이 다 다른데. 식품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식품 아닙니다. 취향. 네. 그래서 이제 이상형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개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이 성욕과 관련된 걸 불러일으키는 호르몬과 관련된 게 되게 많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정적을 만났다, 네. 늑대를 만났다 이럴 때도 0.2초 만에 갑자기 확 그렇죠. 교감신경 활성화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되면 본능적인 그치. 영역이다. 그런 것 같은데 성욕인 것도 당연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네. 보자마자 사냥의 욕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을 내가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냥. 가지고 그래야지만 0.2초 만에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5분이 걸린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가버리죠. 그렇죠. 빠른 시간에 올라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강남역에서 번호 물어보는데 5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거 기다려주면 진짜 몇 그건 초간에. 사랑인 거야. 찐사랑이. 제가 5분 기다릴 테니까 5분 더 아니면 이제 고민해보고. 도를 믿으십니까? 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거로 접근해야죠. 저는 근데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를 외모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딱 첫눈에 반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첫눈에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정도는 판별이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외모예요? 아니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걸어오는 모습이라든지 말투, 목소리 진짜 여러 가지를 진짜 한눈에 그냥 빅데이터로 짜라라락 종합한 다음에 네. 그 몇 초간에 딱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동성이어도 나랑 잘 맞겠다. 아 나랑은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한다. 몇 초, 1초 안에. 맞아. 겉에서 보는 거니까 외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바비 인형 같은 뭐 눈, 코, 입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네. 그 느낌. 뭐 그쵸.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의 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 헤어졌던 누구일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네. 그러면 우리 신랑 임현태 군은 무엇에 반한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 친구가 뭐 어떻든가 저는 모르겠고 네.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지금 이거를 이성적으로 잘 판단한 게 맞는 것인가? 이성적으로 혹시- 해도 되는가? 내가 혹시 지금 이 사랑이랑 감정에 눈이 근데- 멀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닐지. 이거를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뭐 글로 배우긴 했지만 네. 사실 사랑이란 감정이라고 지금 계속 감정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감정과 이성은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대뇌 피질 바깥쪽에서 아무리 뭔가 손익을 따지고 계산을 해봐도 본론적으로 찐 사랑은 이 중심에 있는 변연기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에 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냥 좋아. 사랑해. 그 확실히 그때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이 마비가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찐 사랑은 그 이유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냥 좋아. 그렇지. 변연계의 판단이니까. 음. 변연계는 판단을 할 때 이유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유는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먼저 정확합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제로 그 신경학자 안드레아스 바르테스라는 그리고 이 연구 그룹이 네. 이제 연인 간의 찐 사랑이라고 하는 11명의 커플을 모집을 했습니다. 17명의. 그런 다음에 자기 공명 장치를 활용해서 진짜 사랑하는 연인 사진이랑 친구 사진을 이제 교차로 보여줬습니다. 야 근데 친구 사진에서 갑자기 반응하면 큰일이야. 친구의 커플 친구를 브레이커를 사랑했네. 사랑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근데 우리 참 웃긴 게 진짜 그 90년대 노래를 전부 아무도 그거 모르지 않고.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 이 노래가 뭐예요? 이렇게 댓글이 나올 수도 로고송인가? 있지만, 이럴 수도 있죠.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그 미안해 내 친구야 이런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우 진짜 어떻게 엑소는 진짜 그나마 MG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연인 사진을 볼 때는 네. 이제 신뢰, 공감, 의식을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회적 행동을 관장하는 부위가 많이 활성화됐고요. 특히 재밌는 게 친구 사진을 볼 때와 달리 연인의 사진을 볼 때는 비활성화된 영역, 오히려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억제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억제가 돼요? 네. 연인 사진을 보니까? 그럼 네. 활동을 안 한다는 거네요. 활동을 내가. 안 하죠. 일부러 억제를 해요. 뭘까? 왜? 두려움이나 위기를 탐지하는 편도체가 더 억제가 된다 그러고요. 진정되는구나.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구나. 맞아요. 같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 근데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처음 보는 연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오래된 나눈 찐 사랑. 신뢰가 아. 쌓인.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 그래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인데, 의도.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 억제가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전적인 신뢰가 있고 사랑인 감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믿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무슨 바람을 핀다든지 무슨 촉을 이게 느낄 만한. 그런데 왜 옆에서 삼자들이 봤을 때 그걸 왜 몰라? 왜 눈치를 못 채? 이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가 딱 우리 요런 사이를 알아? 내 오빠를 알아? 내 여자친구를 알아?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바람 폈어. 술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런 촉이라든가 그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도 원래 본능적인 건데 그게 억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럴 리 없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치, 맞아요. 의심을 하는데 어제 뭐 했던 거 방송한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네. 근데 여기 왜 키스마크가 있어? 그거는 의심할 만하지 않아요. 그건 의심해야죠. 그건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렸구나. 혹은 뭐 이렇게 도장을 찍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목이 물렸구나. 그렇지. 알러지구나 했는데 딱 입술 모양이야. 그렇지. 그래도 알러지구나. 하필이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 사랑에 눈이 먼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사랑에 눈이 머셨군요. 제가 사실은 궁합을 봤습니다. 진짜요? 사주팔자라고 하죠?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이름만 들으면 아는? 아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진짜로? 잘생긴 분? 아니요. 그분은 방송인이고. 방송인. 예. 정말 유명한 분한테 이제 가서 저희 사주팔자를 봤는데 100년을 기다린 인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사주팔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고 아마 그분이 또 뒤에서 누나 인스타를 몰래 보거나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미리미리 좀 조사를 아니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조금 이런 게 뭐 근거가 없다. 저는 하지만 두 가지 정도 근거 있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첫 번째는 이름을 갖고 사주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현태 이렇게 쓰고 와 지혜를 딱 쓴 다음에 이제 획으로 해갖고 진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하던 몇 % 이뤄질 수 있는 이것도 한 번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우리가 DNA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 둘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랑을 떠나서 적절한 관계가 될 것인지 좋은 관계인지를 따지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엑소님 가능합니까? 그치. 맞아. 이런 게 과학적인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많은 연구 그룹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대표적인 연구 하나만 제가 들려드리자면 그 서로의 입은 옷을 며칠간 입게 한 다음에 하얀 색깔 셔츠를 다 빨고 난 다음에 이제 입고 며칠 뒤에 이제 벗어서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성 간에 모르는데 냄새를 맡게 해줬거든요. 근데 뭔가 끌리는 냄새가 있고 진짜 역한 냄새가 있었대요. 근데 끌리는 냄새는 굉장히 자기 이상형에 가까웠고 역한 냄새는 되게 이상형에 멀었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연인 간에 끌리는 사람들은 서로 유전자가 많이 달랐대요. 너무 다른 사람끼리 끌린다. 네. 그게 또 과학적인 말이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는 HLA, MHC라 그래서 면역 세포의 표면에 달려 있는 그 단백질 분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게 말이 달랐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야 환경이 급변했을 때 그거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근친이라던가 또는 가까운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들을 피하고 또 다양한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궁합이 어떻게 보면 이런 HLA 유전자가 많을수록 서로 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서로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면 좋게 여기고. 겨드랑이. 이거 좋아한다고요?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맞아? 진짜 겨드랑이 냄새예요? 겨드랑이 냄새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겨드랑이 채취에서 특히나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일종의 페로몬 같은 것이. 근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는다. 맞아요.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의외로 닮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아하더라. 근데 그 다르다는 게 뭐냐면 HLA 유전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유전자 적합성 그리고 아까 MHC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MHC가 사람한테서는 HLA라고 불리고 있고 얘가 항원 제시 세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때 다르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레제님의 피를 뽑아서 제 피 안에다 집어넣는다 한 방울을 그럼 당연히 이제 응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비자기라고 내 피에서 인식을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간 이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잖아요. 이식이 잘 되려면 오히려 좀 적합하게 잘 맞아야 되는데 비자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궁합 얘기를 할 때는 비자기로 인식할수록 전혀 다를수록
그죠? 우리 몸에서 거부할수록 네. 그럴수록 더 끌린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인고 부부일수록 장기 이식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죠. 서로 너무 다르니까. 반대로 쌍둥이는 완벽하게 HLA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장기 이식 가능해요. 오야.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죠. 쌍둥이 사랑은 불가능하고. 쌍둥이 간의 사랑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하면 안 될 거고.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였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람둥이 성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또 유전자가 있다 그래요. 안 됩니다. 읽어야죠. 이거 안 됩니다. 읽어야죠. 이런 거 안. 판별해야죠. 판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근데 할 수 이게 있죠? 좀 무섭기도 한데 우리 지금 당장 검사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 합시다. 이 두 사람 누나 아직 이 팀 남았어. 할 수 있어. 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무조건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고요. 상관관계가 밝혀진 내용인데. 꼭 과학자들이 저렇게 하더라. 네 맞아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 누군가가 이거 검사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깨졌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고소라니까. 바람둥이 유전자라고 불린 유전자가 하나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실제로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인데 젊은 남녀 180명을 대상으로 특정 유전자랑 바람기의 상관관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험 참가자 중에서 DRD4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좀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람을 피는 확률이 엄청 높았다 그래요. 2배 이상. 이 사람이 자기 보고를 한 거네요. 저는 사실 바람도 펴봤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유전자도 검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맞아요. 매칭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야,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해야죠. 그거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야,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면 이 DRD4라는 게 이 도파민 수용체 중에 하나인데 네. 얘가 민감한 사람들은 어떨 때 더 쾌감을 더 느끼냐면 같은 상황일 때 도박을 할 때나 또는 뭔가 남을 속이고 뭔가를 할 때 또는 이제 스릴이 있는 거 뭔가 할 때 극단적인 그런 걸 할 때 더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그거에 민감하게 얘가 활성화된다. 신이 나요. 근데 이 수용체가 도파민 수용체다 보니까 쾌감을 느끼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는 바람을 잘 피는 유전자라기보다는 뭔가 도박이라던가 아니면 뭐 바람이라던가 뭔가 그 쾌감을 좀 느끼는 쉽게 느끼는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이 있다. 성향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맞아요. 바람도 좀 쉽게 그런 쾌감에 조금 젖어들기가 쉽다. 그렇죠. 금지된 사랑이고 금지된 걸리면 사랑.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설레는 그거를 누군가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이상형이 나타났는데 부인이 있어. 근데 이상형이 눈빛을 번했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봤을 때 동공이 커져. 부인이나 남편이 있으면 더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맞아. 더 두근거리니까. 그게 더 쾌감이 그렇죠. 쾌감으로 있다라고 느껴지는 느끼는 금지된. 그러니까 요 유전자는 바람 유전자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굉장히 중독에 취약한 거죠. 맞아요. 도박도 쉽게 중독될 수 있는. 범죄의 유전자네. 범죄의 유전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럴 빠질 수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혹은 되게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네. 이게 인과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되게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맞아. 왜 높은 곳에 저기를 왜 올라가? 거기서 이제 도파민 수용체가 많다 보니까 활성화가 더 많이 남들보다 더 쾌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릇 잘못 나가게 되면 네. 자칫하면 이게 바람에 중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랑에 중독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레제님 네. 남편분이 만약에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바람을 폈다고 했을 때 덜 화나지 않을까요? 왜요? 신체적인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그쵸, 보고서 타고난 넘어갈 수 있는데 성향이야. 어허. 원래 그냥 그렇게 이 태어났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왜냐하면 소리라고 우리가 있네. 유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를 갖고 뭐라고 삿대질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유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걸 타고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혹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독실님 당신의 유전자가 지금 이렇습니까? 본인이 지금 느끼게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해달라. 지금 우리가 아는 그분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제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는 결과는 똑같은데 원래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성적인 취향도 마찬가지고 타고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해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가 요즘의 추세이기도 해요. PC의 추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원래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뭐 그 본인들의 자유지만 저같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이 유전자가 왜 예민하다고 해서 100%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가 이거를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양심이라는 게 전두엽에서 있거든요. 네. 하지 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버렸다? 그러면 이제
빠따 맞아야죠. 부대가 높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도 많다는 그럼에도 건데 불구하고 안 하는 이거는 사람도 있죠.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지킨 그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는 알아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바꿔서 얘기하죠. 바람을 폈는데 이해를 해준 게 아니고 그런 유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안 핀 사람한테 더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임현태 군 DNA 뺏기지 마십시오. 아니 나 독실님 앞만 들어도 수상해. 왜? DRD4라는 유전자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 아닙니다. 아닙니까? DRD4란 말이 왜 익숙하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자,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 하고 싶은 과학설. 오늘은 결혼을 앞둔 레제님에게 네. 헌정 방송으로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이님께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임현태 군 바로 신랑에게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엑소님, 네. 혹시 엽기적인 그녀 보셨습니까? 아 봤죠. 따라라라 I believe. 진짜 너무 옛날 사람들이야. 그댄 곁에 없지만. 자, 여기 이 원샷 카메라를 보면서 네. 영상 편지 어디 여기 보면 드립니다. 되나요? 저기 보면서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눈을 못 맞추겠어요. 왜냐면 또 동공 확장된 게 보일까봐 누나를 생각하면은 DRD4가 활성화될까봐. 주접이 야.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네. 자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네. 형님 저 엑소예요. 가수 엑소 아니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예요. 제인 누나 잘 부탁해요. 누나는 보기보다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결혼 이후에 절대 다른 사람 깻잎 떼어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누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면 순식간에 눈치챌 테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누나 속이지 마요. 절대 한눈 팔지도 말고 누나가 형님 사랑하는 것보다 형님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 아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그러기로 해요. 이 영상 편지가 사실은 페이크다.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엑소가.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지금 뭘 껴 맞췄네 보니까. 눈에 이제 꼭꼭 이 귀에 네.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투가 많다. 네. 또 거짓말을 하면 눈치채는 거짓말. 한눈 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그렇죠. 뭐든지 찢어발려서 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한 또 이슈예요. 문제. 그렇죠. 네네. 깻잎 논쟁. 뭐 일명 깻잎 논쟁. 요거 질투를 하냐 마냐. 일단 그부터 들어볼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됩니다. 진짜요? 예. 그 막 진짜 그 이쁜 아리따운 여성이 같이 앉아 있는데 네. 이 신랑 분께서 저는 깻잎 논쟁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화가 그 나지 않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은 여우짓을 해. 손으로 떼줬어. 떼줘서 밥에 얹어줬어. 떼준 거에서 그건 좀 아니지 그다음 않아요? 먹여줘. 봐. 초밥처럼. 아, 진짜 하잖아. 초밥처럼 손으로 해서. 왜 떼? 왜냐면 젓가락 안 떼지. 젓가락이 없고 손만. 캠핑을 간 그렇게까지. 거야. 그런데 이 여자분이 여우야 누가 봐도. 근데 네. 여기 뭐가 묻었어. 모래가 묻었어. 모래가 어떡하지? 왜 묻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되게 담백하게 네. 너무 착한 분이야. 네. 우리 남편분은 네. 예비 남편분은. 그래서 그럼 제가 해줄게요 하고서 이렇게 탁 해갖고 밥에다 이렇게 얹어서 착 해갖고 입에다가 먹여줬어. 아니 이거 입에다 왜 먹여주냐고요? 왜냐면 손에 모래가 묻었는데 이분은 지금 아사 직전이거든. 그러니까 모래 안 먹이고 그냥 밥까지 올려줬어. 인류애적으로? 인류애적으로. 그러면은 괜찮아요. 또 근데 아사 이분이 직전이라면. 하고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고. 하면서 너무 좋아해.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예, 이 캣닙 논쟁 이것도 과학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가 있는 이게 건가요? 접근 가능한 이유가 이게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행위들 자체가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카 오디오 거기에 다른 여성의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 있었던 목록이 있었다. 난 그거는 질투 날 것 같아. 그거 좀 질투 날 수 있죠. 그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조수석에 그 세사원을 태우고 여성 이성을 카풀? 여자친구가 뒤에 타. 그건 아니지. 그것도 아니죠. 어.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결국 일맥상통하게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근데 현상인데. 조수석에 타는 그분이 키가 190이야. 그래서 형 뒤에 거의 타면 이거 이러고 타면 정철이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경우에 이해할 수도 있느냐가 갑자기 이 궁금해져. 정도는 이제 네. 거의 7,000포까지 빠진 거라서 예. 여기서 네. 이제 정리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질투를 왜 유발하면 안 되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질투는 일단 자연스럽게 보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질투가 불러일으켜졌을 때 뇌에서 어떤 부위가 활성되는지 봤더니 네. 배측 전방 대상 폐질이라는 곳이 활성화됐는데 음. 이 부위는 사실 평소에 다른
느낌을 받을 때 활성화되거든요. 평소와 다른 느낌.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느낌이 아니라 평소에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이 활성화돼요. 어떤 질투 상황이요? 말고. 어. 어디냐면 어떤? 맞춰보자. 네. 안 좋은 거여야 돼. 그렇지.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화가 너무 나는 상황, 분노의 상황. 그렇지. 레이제 누나가 정답 맞췄어요. 통증을 느낄 때 이 부위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질투를 느낀다는 건 고통이네요. 고통이란 뜻이죠. 뇌 통증이야, 입장에서는. 통증. 통증이죠. 그러니까 연인한테 괜히 또 이제 뭐 밀당이랍시고 질투 유발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그랬거든요. 일부러 막 질투를 유발하고. 그렇지. 질투 안 하면 화나기도 했지. 뭐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질투를 좀 유발해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다른 사람 깻잎 대주고. 어설프게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고통을 주는 거구나. 바로 멀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원래 진정한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법이죠. 피어났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형은 질투 유발을 많이 하셨나요? 안 그랬던 것 안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걸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왜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고 질투하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 내부에서 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이해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질투를 한다고 하면 그분의 내적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분은 그때 고통 속에 있다. 그러므로 약을 챙겨주십시오. 다이네롤을 드리면 됩니다. 아니 자꾸 이쪽을 옹호하시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파트너가 의심스럽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남편 아내가 질투를 해갖고 속상해하면요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타이레놀을 사서 주면서 아니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제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뭐죠? 이제 엔돌핀이라던가 그렇죠. 또는 도파민, 세로토닌 테일을 사줄 시간에 안아줘요 그냥. 그래요. 그거보다 더한 신뢰와 사랑을 그쵸. 주면 된다. 이게 진짜 바람둥이다. 질투를 느끼고 있는데 너밖에 없어. 그래서 안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무마시키려는 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너가 지금 배치 전반 대상 피질이 활성화돼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 이때 진짜 내가 고통스럽다. 안아주면 돼 하면서 꼭 안아주면은 바로 너의 뇌에서 그 피질이 억제될 수 있는 엔돌핀이나 도파민 나오거든. 가만히 있어. 20초 30초 되면 돼. 내가 해줄게. 해줄게. 야 과학자들의 사랑이란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네, 이해를 못하겠네요. 네, 신기하긴 합니다. 네네. 자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이제 앞서서 엑소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실 철학적인 논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마크 키스 마크는 사실 목이 물린 자국이었어. 근데 괜히 이거 갖고 고통을 느낄까봐 선의의 거짓말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는 결백해. 근데 괜히 의심할까봐 그냥 했어 이렇게 거짓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현태가요? 상대방이? 아니요. 제가? 네. 저도 없고 엄마한테, 아빠한테라도. 상대방도 없어. 아니 물론 살면서 있죠, 많죠. 뭐 그런 선의의 거짓말 한 적 많고 연인끼리 또 이제 거짓말을 뭐. 근데 저는 그 레제 누나를 가끔씩 이제 다 같이 이제 과학 뭐 음식 먹으면서 과학 이야기하는 자리를 봤는데 끊임없이 전화가 와요. 서로 이제 거짓말을 해? 아니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현태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게 제가 느껴져요. 막 사랑해 하면서. 그런데 또 누나가 대답 안 해주잖아요. 대답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 5명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뭐라고 대답하나. 아니면 이게 전화 왔는데 이렇게 막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전화 왔어 잠깐 조용해 이렇게 한 다음에 자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독실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아니 왜 항상 저는 이렇게 빈 공간을 찾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전화 받을 때는 아니 전화 받을 때가 아니라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하면 그걸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냥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해야 될 만큼 뭔가를 덮어야 되고 숨겨야 되는 상대라면 피곤하잖아 서로. 그래서 그냥 안 하는 편인데 이 거짓말을 하면 또 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아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연인 간의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핸드폰 비밀번호 다 풀고 그냥 서로 이렇게 봅니까? 저희는 뭐 그냥 PC 카톡도 다 열어놓고 합니다. 좋다. 왜냐면 다른 폰이 있거든. 대포폰, 제2폰 이렇게. 대포폰. 외국에서 산 거. 네. 근데 동물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은 당연히 사람이 정말 어떤 고등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물들도 거짓말을 할까요, 설마? 사실 동물?
동물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동물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생명체들 특히 곤충 이야기를 좀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곤충을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셔서 곤충들은 과연 어떤 사랑을 나눌까. 근데 사실 거의 제가 검사해 보면은 찾아보면은 이제 곤충은 사랑 이꼴 짝짓기예요. 그쵸. 복잡한 그런 과정이 별로 없어요. 연애 뭐 이런 게 없죠. 네, 근데 이거를 조사하면서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네. 독특한 짝짓기 방식의 곤충들이 많거든요. 독특한 방식. 러브버그도 사실 독특하게 오랫동안. 아 러브버그도 있죠. 그쵸? 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사마귀가 짝짓기 할 때 사막 얘기 들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사마귀가 암컷이 짝짓기 도중에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왜 그럴 것 잔인해. 같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네. 이렇게 깨문다든가 핥힌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잠깐만. 나 이제 영화에서. 확실히 들어서 경험담을 다 얘기해. 당신은 아니 그런 걸 들었어요. 당신은 변태입니다. 자 당신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태이자 아니 바람둥이이자 그런 거를 봤다는 거짓말을 거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봤다라는 거죠. 봤다고요? 아니 이게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당신은 변태입니다. 어떤 걸 봤냐면 옛날에 이렇게 등에 네. 이 손톱 자국이 있어서 네. 나 아내가 나중에 뭐 의심했다 이런 거 옛날에 영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본 적 없어요. 모르 처음 들어보는데. 그때 어렸으니까 못 봤겠지. 금시초문이고요. 네.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사마귀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참 신기한 게 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이유가 이 배고파서? 암컷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단순한데 이유가 결국 짝짓기 하는 이유가 종 보존이잖아요. 그렇죠.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짝짓기 후에 최대한 알을 많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영양분 섭취가 필요한데 그렇죠. 가장 눈앞에 얻기 쉬운 영양분이 수컷이거든요. 아 그냥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먹는다? 맞아요. 짝짓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는 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선 영양분이 필요해. 근데 바로 앞에 먹을 게 있네. 암컷이 수컷보다 최소 2~3배 이상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컷을 놓친 암컷에 비해서 근데 수컷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잡혀 먹을 거 알아서 도망가죠. 도망가요. 하다가 눈치 대충 보고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빨리 이제 싸고 도망가거든요. 끝날 때쯤. 끝날 때쯤에 도망갈 타이밍을 노려요. 그래서 약 75%는 도망가는데 성공하는데요. 25%는 잡혀버린대요. 그래서 잡혀 먹히는데 이제 잡혀 먹혀서 먹은 암컷은 약 2.5배 이상의 알을 더 낳는데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그 수컷이 최대한 자기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잡아먹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이 생명체란 게 복잡한 게 컴퓨터처럼 이제 1,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존 욕구랑 그다음에 유전 종을 보존해주는 그 차원의 그게 이제 첨예하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75대 25라는 4대1 정도의 비율이 생존 욕구가 좀 더 강하다.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게 개미인 거죠. 개미는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종을 보존해야 여왕 개미를 보존해야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지니까. 맞아요.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진화를 볼 때 간다고보다는 하나가 나타나게 되면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다른 게 같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두가 죽으면서 짝짓기를 하면서 사마귀들이 수컷이 기꺼이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항상 최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삐걱대면서 그 안에서 그 로컬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을 찾는 거죠. 살아남는 수컷 사마귀가 또 다른 암컷이랑 또 짝짓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쵸. 짝짓기 할 때 암컷이 얘네들을 먹으면서 굉장히 독특한 게 머리부터 먹어요. 너무 징그러워. 그것도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래? 그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힘센 사람이랑 뭐 약한 사람이 있으면 힘센 사람 먼저 제압을 한대요. 그럼 머리를 잡아먹어야. 그다음에 몸을 뭐 이상 다리 뜯어 먹으면 또 도망갈 거야. 근데 그 짝짓기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몸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머리를 먼저 먹으면은 수컷 입장에서는 아까 75%가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25%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머리를 먼저 먹으면 도망갈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치 머리가 잘렸는데. 두 번째로 곤충은 굉장히 단순해서 사람처럼 다르게 머리가 잘려도 몸은 몇 분간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억제 중추가 뇌에 있는데 억제 중추가 없어지니까 완전 활성화되는 거 몸이.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막 그러잖아요. 곤충들도. 그래서 더 격렬하게 짝짓기를 한대요. 머리 먹혔는데? 먹힌 순간 더 격렬하게 짝짓기를 한대요. 너무 잔인해. 그래서 더 알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야 이거 너무 머리가 진짜 먹혔어요. 고아하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세균들 아니 기생충들도 숙주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숙주를 뚫고 탈출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쵸. 영원성 생활사가 있고 용균성 생활사가 바이러스랑 네. 비슷하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오히려 자기가 개체를 늘려가지고 도망가는 게 더 유리해요. 그 전까지는 잘 숨어 있다가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되는데 생각해본 진화 관점에서 이게 바람직한 게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내가 머리가 잘려서 어차피 죽게 생겼어. 그때 축 늘어지는 게 나을 것인가? 마지막 최대한 순간까지 정자를 짜내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렇죠. 짜는 게 더 나은 거지. 나 그게 너무 징그럽다는 거야. 너무 그 사람 무서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징그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곤충이랑 짝짓기를 하지 않고 사람이랑 하는 겁니다. 암컷 사마귀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치, 종보존이에요. 그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거고. 날 위한 거야. 내가 대신 너의 후손을 낳아줄게.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곤충계 이게 좀 현상이 파다하다 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거미도 수컷 거미가 잡혀 먹힌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짝짓기하다가. 그래서 수컷들이 이대로는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아우 예, 집단 행동하는군요. 이대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내가 안 잡혀 먹히려고 아예 먹이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조공을 바치는구나. 조공을 바쳐요. 저 먹지 말고 이걸 드세요. 이거 드세요. 진작 그랬어요. 그래서 암컷은 먹으면서 그 정신 팔린 사이에 수컷이 이제 짝짓기를 하고요. 도망가고. 그러면 진짜 안 잡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벌레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머리에서 영양분이 액이 나오거든요. 네. 평소는 안 나오고 짝짓기 할 때 머리를 들이밀어요. 이거 그러면 드세요. 그거를 핥아 먹으면서 서로 엉덩이를 교접을 해서 짝짓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반딧불이 같은 거거나 여치 같은 경우는 네. 교미를 할 때 이 영양분 아미노산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주머니를 선물하거든요. 근데 이 주머니 끝에 이 정자낭이 있어요. 그럼 이 정자낭을 이제 암컷의 그 이제 생식기에 넣어줍니다. 그럼 넣어주면은 이 영양분 덩어리는 배 엉덩이 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네. 그럼 암컷이 이게 수그려서 핥아 먹어요. 그러면서 짝짓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거 정자낭을 제대로 이제 영양분 덩어리를 크게 준비 못했다. 그러면 이거 먹다가 정자낭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수컷은 최대한 이제 혼수라던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이 가득 채워서 가져가야 돼요. 안 그럼 내 거가 없어져 버리는. 내 정자낭 먹히지 않으려면. 먹히지 않으려고.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제가 찾아보면서 더 재밌었던 게 그 파리매라는 곤충이 있는데요. 네. 매예요, 파리예요? 그 파리입니다. 파리 목 중에서 네. 파리를 닮은데 좀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는데 이런 파리매가 굉장히 재밌는 그 암컷을 꼬시는 전략을 쓰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 파리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를 이제 선물할 때 명주실 같은 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먹이를 담아가지고 포장해서 주거든요. 야 너무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거를 암컷이 풀고 포장을? 먹이를 이제 어머 이렇게 뭘 준비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귀에 걸려가지고 파리매 암컷이 뜯어보면서 거기서 먹거든요. 그때 이제 수컷이 짝짓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매 중에 금수저도 아니고 또는 덩치가 커서 먹이를 잘 사냥도 못하는 설마? 루저 파리매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 애들을 페이크야? 포장을 엄청 두껍게 하고 거기 안에 나뭇가지나 나귀 같은 거 넣어요. 그래서 뜯기 힘들게. 아니 그리고 그 안에 영양분도 없는 거잖아. 나뭇가지 같은 거. 그냥 빈 쓰레기 넣어놔요. 어머. 일단은 진짜 페이크야. 흔들어 보면 있어야 되니까. 나뭇가지나 낙엽 넣고 두껍게 이렇게 포장해서 주면은 암컷이 어머 왜 준비했었는데 뜯는데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계속 뜯어 계속. 그리고 그동안 빨리 그때 짝짓기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뜯어봤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쓰레기야. 이렇게 했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는 거죠. 야 파리매는 지능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으로 굳이 치자면은 이제 진짜 웃기다. 외제차를 어떻게 보면은 풀할부 리스로 대출을 받아서 나 이거 샀다 보여주는 것처럼 허세남인 거죠. 어머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 찬 분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게 거짓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왜 사기꾼들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기꾼들이 정말 정교하게 그걸 잘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하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 다 입금하고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 할 때쯤 되면 도망가요. 근데 이거를 파리매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신경세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정말 궁금하고 파리매는 분명히 지능이 있다. 맞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죠. IQ가 저보다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높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전자 드라이버의 입장에서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얘라고 뭐 사실 짝짓기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종을 그냥 나는 더 보존하고 싶었을 그쵸. 뿐이야. 오히려 이 똑똑한 유전자가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네. 네. 또
다음 주제 우리 엑소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한눈 팔지 말아라. 한눈 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대부분 사회에서 실제로 일부일처제가 유지되죠. 현대에 와선 더욱더 그렇게 그쵸. 되는데 이게 일부일처가 누군가는 그래요. 아 이거 진화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자연주의를 보면 수컷은 당연히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싶어하고 암컷은 최고의 알파 메일을 찾기 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부일처가 유지되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아 일부일처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서 지금 옷을 벗었어요. 네, 화가 납니다. 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진화를 했을까? 요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이유로 진화됐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일부일처가 유리했다면 모든 종이 다 일부일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일부 다처도 많고 또 다부일처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진화가 된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뭐 인간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문화적으로. 네. 그래서 일부일처제도 그 나름 환경에서 종을 보존하는데 유리한 경우가 있었고요. 네. 반대로 일부 다처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다부일처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곤충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러브버그가 굉장히 지금 뭐 그 산이라든가 경기도 서울 도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러브버그가 일부 일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러브버그 자체가 굉장히 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 수컷이 성충이 되자마자 암컷이랑 짝짓기를 하고 한 일주일 만에 죽는데 얘가 만약에 짝짓기 다 한 다음에 이제 가버리면은 그 사이에 또 다른 수컷이 내 암컷을 차지할까봐 짝짓기 끝나고 나서도 거기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 가고. 그래서 1+1 상품처럼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요. 아 둘이 계속 같이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있군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처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집착남. 맞아요. 너 어디 있어? 계속 내 옆에 있어. 네. 하는 거죠. 당신은 죽을 때까지. 예. 그리고 또 진화 인류학자인 에나 마친이라는 이분이 그 본인의 저서에서 밝힌 얘기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수컷 망토 원숭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컷 망토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요. 일본처구나. 그렇죠. 특히 암컷이 가임기일 때 며칠 동안 그 암컷 옆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다고. 완전 내조 잘하네. 외조 잘하네. 약간 내조인가? 사랑꾼. 네. 근데 보통 이런 영장류의 동물은 암컷이 이제 배란기일 때 그 임신이 가능한 상태일 때 생식기의 색깔이 밝은 적색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가임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위험한 거죠. 그때 이제 특히 더 착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실은 그런 거를 겉으로 봐서는 가임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 지켜야 될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그 짝꿍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독점 계약이라는 걸 결혼이라는 제도로 계속 지키기 넌 내 위해서 거고 난 네 거야. 서로 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야, 이게 되게 논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못 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평생을 내 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다. 네, 근데 사실 이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포유류는 5% 이하만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거의 없네요. 네,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제가 이런 거 조사하면서 이 동물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았는데 동물에서. 네. 흥미로운 점은 생쥐들 중에서도 일부 일처를 택하는 쥐가 있고요.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아예 일부 일처를 안 하고 일부 다처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쥐들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쥐인데 거의 유전적으로 똑같은데 완전 행동 방식이 성격이 달라. 왜죠? 그래서 프레리 들쥐라는 녀석은 완전히 지고지순하게 한 암컷 그 다음에 암컷도 한 수컷만 서로 돌봐줘요. 근데 반대로 매도 들쥐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결혼 후에 180도 행동이 달라져요. 수컷이 주로 일부 다체 맨날 바람피고요. 아니면 아예 결혼 안 해요. 그냥 독신입니다. 아이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수컷 쥐의 뇌를 꺼내서 뇌에서 실제로 이 바람기와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어떻게 바람을 억제한다고 생각하는 호르몬을 생각하는 그거를 이제 결합시켜주는 수용체의 분포를 봤는데 실제로 배 쪽 전내부 쪽에서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수용체의 발현량이
증가할 경우 네.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일처제의 행동 양식을 보여준대요. 아 맞아 이 바소프레신 그 저희 또 항이뇨 종종 호르몬이죠. 과장창에서 종종 나왔던 맞아요. 네. 그리고 암컷 프레리들쥐의 뇌를 꺼내서 또 봤더니 이번에는 옥시토신 수용체가 다른 종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있었대요. 옥시토신도 할 말이 많죠. 맞아요.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네.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로도 쓰이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단순히 몇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도 바람기가 확 증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정리를 하자면 결국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의 농도가 높거나 또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많은 개체일수록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지고지순하고 바람을 안 필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거 보면 또 과학자들이 못 참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쥐들한테 이 바소프레신, 옥시프레신 많이 투여하거나 민감도를 높이면은 바람 피다 애들이 갑자기 안 피는지. 안 피게 되고요. 아 실제로 그렇게 돼요. 반대로 억제 차단을 했더니 이 지고지순한 애들이 서로 바람을 펴. 프레리들쥐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에는 호르몬의 장난이다. 호르몬의 노예다, 우리는. GRD4도 진짜 마찬가지고.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는 바람을 피우는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약물을 투여해서 약물로 지고지순하게 치료를 만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또 위험한 게 이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이 무조건 바람 관여에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서 그쵸. 혈관 확장 수축이나 아니면 또는 자궁 수축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아 그래요. 2008년에 스웨덴의 이제 하세발룬 박사 연구팀이 500상의 커플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는 비율이 32%로 일반 사람들 17%에 비해 월등히 높았대요. 아 그러네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복합적이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았다. 그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뭔가 좀 바람을 일부 일처를 경향이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던가. 그렇죠. 약간 그거를 불편해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가능성이 개연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독실형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네. 주사를 놓는 거나 약물 투여라기보다는 이 네이처지의 연구 내용이 나온 것 중에서 이 옥시토신이라는 거를 코 밑에 뿌려봤어요. 오, 네. 12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왜? 그랬더니 이 남성들이 이 45%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른 사람한테 편하게 믿고 맡기는 경향이 올라갔다고. 갑자기 신뢰와 막 사랑이 넘쳐나와. 뭐 그리고 기부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아졌다. 내가 도울게, 내가 줄게, 막 갑자기 아낌없이 막 베풀고 싶어지고. 그렇죠. 아니, 실제로 바비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게 옛날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까지도 우리가 선에서 그가 아니고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호르몬의 어떤 우리가 노예다라고 하면은 이 옥시토신이랑 바소프레신 같은 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살포하면 안 됩니까? 사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막 그런 국가 모두가 위에서 행복해질 것 옥시토신 같은데? 살포. 근데 그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얘네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금 철저한 통제의 소량으로 한 거고 이거를 막 쓰면은 사실 그 사람들의 성격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팍 뿌려 형님 1억만요 하면 갑자기 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야 안 돼. 근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사실 오늘 결혼 사랑의 과학의 핵심인데요. 네네. 레제 누나를 위한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사랑해라고 외치기. 그렇게 말을 하면 호르몬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필요한 거 있어? 뭐 살라고?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하죠? 그렇게 나오면서도 사랑이라는 너 뭐 샀지? 막 이런 얘기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오늘 독실님의 경험담이 많이 나오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사랑했더니 뭐야? 뭐 근데 샀어? 정말 어렵지가 않네요. 우리 왜냐면 그 호르몬 너무 막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사랑의 말만 해도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더 많이 분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안아주기? 맞아요. 30초 이상 꼭 안아주기. 특히 신혼부부분들 앞에 출퇴근할 때 막 그 이불 속에서 갔다 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요. 그냥 현관에 서서 서로 30초 이상 30초 안아주면 이상. 바빠 죽겠고 지금 이미 늦었지만 30분 동안 붙잡고 있으면 화가 날 것 같죠? 아닙니다. 행복해져.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지금 놓치면 분명히 5분 걸리는데 30분 동안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으로 세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세야 된다. 네, 그래서 30초가 사실은 30초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은 실제로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농도가 많이 증가한다 그러고 최근에 많은 이런 육아 전문가분들이 아이 20초 30초 꼭 안아주라 이런 말이 많은데 이걸 하루에 한 번씩. 환원론적으로 보면은 이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많이 나오고 이거 자체가 결국 그 아이가 소심한 아이가 아니고 좀 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정이 많고 좀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얼마나 쉽고 편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대뇌 굉장히 의식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 엑소님이 많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 거지 우리가 아직도 사실 그냥 동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많아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주 어린 애들을 그러니까 아빠가 상의를 탈의하고 아이도 이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이렇게 피부에 접촉을 많이 해줘라. 단순히 스킨십을. 옷을 입고를 넘어서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나와요. 뇌 활동이 아닌가 정말 부모가 혹은 그러니까 부모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니까 네. 그냥 피부의 접촉과 그 온기가 전달되고 꽉 조여지는 그 상태가 조금씩 매번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단순히 신경세포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걸 통해서 그런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만지고 많이 표현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동물적으로도 그 증명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가 좀 도도하고 강아지가 되게 애교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죠. 강아지 고양이를 동시에 놀아주면은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5배 이상 혈중 옥시토신 농도가 올라간대요. 행복해하네요. 그래서 더 강아지가 좀 더 사교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호르몬 때문에 더 고양이보다는 덜 도도하고 더 애교가 많다. 근데 이 호르몬의 호르몬이라는 거 있잖아요. 옥시토신 같은 거. 네. 저희가 뭐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거를 혈액을 뽑아가지고 어. 거기 혈중에 있는 특정 호르몬이나 이런 농도를 측정할 수가 그 있어요. 미리 검사를 좀 해봐야 되나? 왜요? 아니 궁금하잖아. 근데 그게 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프로포즈를 받은 직후다. 그럼 엄청 증가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그때 이제 다른 거니까. 네. 호르몬을 측정하는 건 임신 테스트 시약 같은 경우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네네.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옥시토신을 측정하는 시약은 없을 것 같긴 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그렇죠. 이런 거에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네네. 생각이. 근데 이걸 알면 또 별로죠. 재미없죠.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졌어. 이유가 옥시토신 분비됐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판도라의 상자는 닫아놓는 게 좋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모르는 패가 있어야 인생이 재밌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 엑소님 모시고 같이 결혼, 사랑에 관련된 과학 이야기 나눠봤는데 과학으로 뭐 풀어본다고 했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건 답이 없지 않을까. 네네. 저는 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소님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마무리 멘트를 들려드리자면 영국 위릭 대학교에서 경제학 강의에서 어떤 이제 피터 베커스라는 연구자가 네.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외계인을 찾는 방정식을 바꿔서 네. 정말 나한테 맞는 이상형을 찾을 확률을 계산해봤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영국 이제 3천만 명, 그 한국 인구랑 비슷하죠. 네. 3천만 명 중에서 비슷하다고요? 자신과 여성만 3천만 명. 여성만? 그렇죠. 좀 적죠. 자, 예. 그래서 3천만 토달지 마. 나 빨리 끊고 싶어. 예, 알겠습니다. 3천만 명 가운데 자신과 어울릴 만한 여자친구는 이 26명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3천만 명 중에서 중에서 26명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나의 이상형을 만날 확률, 성격이나 외모 다 포함해서.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몇만 분의 1이에요? 28만 5천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동화 속에 나왔던 왕자님이나 공주님이 내 앞에 나타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시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귀면서 그나마 나한테 맞는 짝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평생 내가 한 20명 사귄다. 그럼 20명 중에서 한 명 아무나 사귀면 그거는 20분의 1로 나한테 맞는 짝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너무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5%. 네. 근데 이 최적 정지 이론이라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이게 뭐 한 10명 만났다 쳐. 그러면은 한 3명, 4명 만날 때까지는 무조건 만나보고 헤어져야 돼요. 아 처음에 그 서너 명은 헤어져야 무조건 돼요. 헤어져. 그래서 한 3명 정도까지 만난 후에 그 3명을 비교 근거로 삼고 그 다음부터 만난 사람 중에서 이 3명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네. 그럼 무조건 그 잡아라. 사람을 잡으면은 그 확률이 5%보다는 38.7%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앞으로 확률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무조건 네 번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네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앞에 만나서 3명보다 덜 안 좋다. 아, 그러면 헤어져. 앞에 3명이 샘플이에요. 좋으면 이제 무조건. 근데 3명을 비교해서 좀 난데? 그러면 이 사람은
5%보다는 훨씬 7배 더 높은 확률로 나한테 최고의 배우자가 될 확률이다. 이 수학 계산 되게 재밌겠는데 앞에 3명이 중요해요. 앞에 3명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사람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확률이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앞에 3명을 비교해서 그보다 좋은 사람 남자든 여자든 있으면 잡아라. 잡아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얘기하고 나서 든 생각이 이딴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뭐 과학 방정식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어떻게 연구가 됐었냐면 그러니까 데이팅 앱이라든가 데이팅 만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10명의 남자 10명의 여자가 모여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한 번씩 뭐 5분 동안 대화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최선의 이 10명의 뭐 예를 들면 이성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 3명은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잡지 말고 그 다음부터 4번째부터는 앞에 3명보다 괜찮다 싶으면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죠. 하라는 거였는데 인생에서 20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맞아요. 저는 첫사랑이랑 결혼했습니다. 갑자기 또르르 나의 첫사랑 그러면서 머릿속에 디얼디포 막 켜져.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화이팅!